마지막 밤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던 한 남자의 삶을 갑작스레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고요한 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그는 건강해 보였고 평범한 저녁을 보냈으며 아무런 증상도 없이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혹시 피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며 건강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간단한 일상 습관들이 미세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그런 위험들에 노출되고 납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위험들은 그 어떤 경고 없이 숨어서 다가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피해야 할 흔한 밤 습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습관들이지만 여러분의 수면질 심장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소개될 습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쉽지만 실상은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해온 일상적인 루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밤에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심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 늦게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진대사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속쓰림이나 수면방해, 심장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은 뒤에는 속이 불편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깬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은 바로 밤 늦게 먹은 식사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몸은 그것에 집중해야 하므로 편안하게 쉬지 못합니다. 위산이 활성화되고 장은 과도하게 작동하며 심박수는 낮아져야 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로 인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고 몸이 긴장 상태로 남게 되며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나 볶음면 같은 무거운 음식을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위가 부풀어 올라 누워 있을 때 중력 때문에 위산이 목구멍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침이나 질식하는 느낌, 불편함을 겪으며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 발병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질환은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위 문제가 있는 경우 늦은 밤에 식사하는 혈당을 높여 몸이 포도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자주 음식을 먹는 노인들은 심장병과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자기 전 적어도 2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 필요하다면 바나나나 아몬드 몇 개 또는 따뜻한 허브차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런 선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실제로 더 나은 수면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식사 시간을 약간만 조정해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 시간에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심장이 평화롭게 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액체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저녁 시간과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방광을 한 번에 오랫동안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방광 근육은 약해지고 신장 역시 밤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해 적은 양 액체에도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잠자기 직전에 물 한 잔 추스한 컵을 마시면 아침에 다시 일어나 화장실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그 순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에 빠지게 됩니다.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워지며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일이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골절이나 두부 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불을 켜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뇌는 다시 깨어날 시간을 인식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집니다. 멜라토닌은 깊고 지속적인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수면질 저하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장기적인 수면 방해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물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한 양의 액체를 섭취하고 저녁부터는 섭취량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만약 저녁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한 컵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수박수프, 그리고 일부 약물처럼 음식에도 숨겨진 액체가 포함되어 있어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시간과 방법만 조금만 조정하면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낙산의 위험을 줄이고 뇌와 심장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2번째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3번째로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노인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잠자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아늑함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높은 난방 온도나 두꺼운 담요 사용은 조용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저하되면서
과도한 열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탈수나 수면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점점 덜 효율적으로 변하고 몸은 밤에 쉽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장은 천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땀에 젖어 불편하게 깨본 적이 있나요? 그건 바로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따뜻한 침실 환경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물을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탈수조차도 혈액을 더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런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팍신이라는 남성은 잠자기 전 따뜻하고 아늑한 환경을 선호하여 난방을 14도로 맞추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주 땀을 흘리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피곤하게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팍 씨는 자신의 수면 환경이 몸의 자연스러운 냉각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침실에서 자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밤에 온몸이 약간 시원해지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그동안 내는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은 재충전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방에서 자는 노인들은 아침에 더욱 상쾌하게 일어나며 정신도 맑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을 위해 침실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두꺼운 합성 소재의 담요보다는 가벼운 면 소재의 통기성이 좋은 담요를 여러 겹 덮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몸이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분 흡수성이 좋은 잠옷을 입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창문을 살짝 열거나 작은 선풍기를 사용해 신선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 온도가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공기질이 개선되어 호흡 문제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심장이 보다 편안하게 휴식하며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수면의 깊이가 더해지고 몸의 회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이 습관은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것 이상으로 호흡, 심장, 혈액순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눕기만 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긴장도가 떨어지고 폐 기능도 느려지며 혈액순환이 덜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폐가 압박받고 산소의 흐름이 제한되며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자는 것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노인에게 가장 해로운 수면 자세 중 1일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와 목의 조직이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져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수면 무흡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면 무흡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김 씨는 항상 등을 대고 자는 과부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자고 있을 때 종종 몇 초 동안 호흡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심한 코골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머리가 흐릿하며 아침에 두통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의 수면 자세가 수면 무구업증을 유발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매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을 대고 자거나 오른쪽으로 자는 것은 혈액순환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특정 혈관을 압박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압박은 폐나 다리에 체육이 쌓이게 하여 우열성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왼쪽으로 자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또한 소화도 더 잘 돕습니다. 만약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문제라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위산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유도하여 불편함과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밤에 등을 대고 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기도를 열어주고 코골이나 호흡 중단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엉덩이나 무릎 통증이 있다면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척추는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고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 자세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며, 그로 인해 몸은 보다 편안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숨겨진 건강의 위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증진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올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이런 중요한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은 우리가 더 나은 지혜와 건강을 전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저녁에 과식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그리고 잘못된 수면 자세까지 각각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결국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밤에 조금씩 루틴을 수정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건강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더 맑고 차분하며 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잠시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주 피곤하게 깨어나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습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 보세요. 저녁을 좀 더 일찍 먹거나, 방의 온도를 낮추거나, 저녁에 물을 덜 마시거나, 왼쪽으로 자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과 오늘 밤부터 어떻게 다르게 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안내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